장맛비가 멈춘 산길은 눅눅한 흙내음과 함께 썩은 잎사귀의 비린내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초가을, 볕이 들지 않은 논바닥은 갈라진 채 말라붙었고 마을 초가집들은 텅 빈 쌀독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고 솥단지 바닥을 긁는 쇳소리만이 밤마다 담장을 넘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허기를 달래려 풋뿌리를 캐러 산을 올랐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빈손이었습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산 허리를 짓누르고 길수는 품쯤이 든 헝겊주머니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은 채 젖은 집신을 끌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길수는 등 뒤로 쏟아지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떠나온 길수에게 남은 것은 젖은 등짐과 텅 빈 속뿐이었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는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돌연 먹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굵은 물줄기가 되어 산길을 덮쳤습니다. 길수는 허리춤에 품째의 주머니를 손으로 감싸쥐고 쫙박질을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흙탕물이 되어 발목을 휘감았고 젖은 집신은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는 시야를 가로막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길수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옷을 털어내려 했으나 바람은 그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빗줄기를 뚫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만 빗물은 나뭇잎 사이를 뚫고 쉴 새 없이 그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길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이 폭우를 피할 수 있는 단단한 지붕을 찾아 눈을 굴렸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사나워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마침 빗물에 젖은 나뭇가지들 너머로 마치 누군가 등잔을 들고 서 있는 듯한 가느다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몸을 일으켜 빛이 새어 나오는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숲속에 홀로 놓인 초가집은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길수는 안도감과 함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이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얼굴의 빗물을 닦아내고는 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노란색이라기보다 창백한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잠시 멈춰서서 문을 두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낡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문고리는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길수가 힘을 주어 문을 밀자 끼익 소리와 함께 낡은 문짝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빗줄기가 집 안으로 들이치려 했으나 문 너머에서 쏟아져 나온 등잔 불빛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길수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등잔의 노란 불빛을 받아 더욱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길수는 숨을 들이켰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시선은 마치 길수의 속내를 낱낱이 파헤치는 듯한 기묘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등잔을 든 손을 살짝 들어 길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가늘고 길었으며 움직임은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길수는
그녀의 눈빛에 압도된 채 홀린 듯 한 걸음씩 초가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등잔 불꽃이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일렁였고 여인의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길수는 등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여인은 등잔을 앞세워 방 안쪽으로 길수를 이끌었습니다. 길수는 빗물에 젖은 발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방바닥을 밟았습니다. 흙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으나 방 한가운데 놓인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그 서늘함을 밀어냈습니다. 길수는 젖은 겉옷을 털어내고 아궁이 근처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마른 장작이 툭툭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불꽃의 주황색 빛이 길수에 굳어있던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었던 손가락을 천천히 펴서 불길 가까이 가졌을. 온기가 피부를 파고들자 빗속에서 겪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길수는 깊은 숨을 내뱉으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뜨거운 아궁이 주변에 닿아 치익 소리를 내며 증기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외부의 거친 비바람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채 오직 장작 타는 소리와 불꽃의 일렁임만이 가득했습니다. 길수는 등 뒤의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딘가 지나치게 고요했고 불꽃이 튈 때마다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는 길수의 움직임보다 한 박자 늦게 일렁였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부엌 쪽으로 사라졌다가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묽은 보리죽이 담긴 사발이 길수의 앞에 놓였습니다. 길수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텁텁한 보리 알갱이가 혀끝을 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위장을 타고 내려가자 빗속에서 굳어있던 몸의 마디마디가 비로소 풀리는 듯 했습니다. 길수는 허겁지겁 죽을 삼켰습니다. 사발 바닥이 보일 때쯤 여인이 길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등잔 불빛을 등지고 앉아 방 안쪽 구석에 자리한 낡은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문은 주변 벽과는 달리 검은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가락이 문을 향해 뻗어질 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든 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 저 문은 절대 열지 마시오. 길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여인은 대답을 확인하자마자 등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검은 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둠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길수는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등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진 빗물이 흙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릎을 세워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은 이제 거의 사그라져 붉은 수덩이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몸을 웅크린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초가집 지붕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방 안의 어둠을 훑어보았습니다. 아까 여인이 가리켰던 검은 문은 어둠 속에서 더욱 짙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벽에 등을 기대었으나
벽 너머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 때문에 다시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는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안쪽으로 자꾸만 그 검은 문고리가 어른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인데도 마치 누군가 방 안의 공기를 밀어내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방 안의 정적을 뚫고 기이한 소리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틈을 통과하는 소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사람의 흐느낌과 흡사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길수는 바닥에 짚었던 손을 뗐습니다. 소리는 분명 검은 문 너머에서 시작되어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턱을 괴고 있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울음소리는 빗소리보다 낮았지만 귓가에 닿는 감각은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길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소리는 때때로 뚝 끊겼다가 다시 짐승의 신음처럼 낮게 깔리며 이어졌습니다. 길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검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낡은 나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어느덧 명확한 언어로 변해 길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열어다오! 짧고 간결한 요청이 방 안의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길수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고막을 거치지 않고 머릿속으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늘한 한기가 차올랐습니다. 핏줄이 곤두선 손등 위로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어다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손끝은 이미 바닥을 긁으며 문 쪽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 불꽃이 이유 없이 크게 일렁이며 길수의 그림자를 벽면으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길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 닿는 차가운 벽의 감촉이 그를 현실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인이 떠나기 전 남긴 말. 저 문은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거칠게 문질러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그의 의지를 비웃듯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길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방 한가운데를 응시했습니다. 문고리는 미동도 없었지만 소리는 마치 문을 통과해 그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이미 그 소리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소리는 이제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수의 신경을 갉아먹는 톱날처럼 그의 이성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길수는 다시 한번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금 불규칙하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자가 모른 채 하면 죽은 자는 더 크게 우느니라. 문 너머에서 들려온 그 서늘한 말은 길수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박았던 손을 떼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비바람 소리는 잦아들고 대신 어린 시절 잃어버린 가족들의 흐느낌이
귓가에 환청처럼 겹쳐 들렸습니다. 굶주림에 지쳐가던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차가운 냉방에서 떨던 길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소리를 거부하려 했으나 기억 속의 얼굴들이 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너희들이냐? 대답 대신 문 너머에서는 더욱 애절하고 긴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길수의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었습니다. 길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밑에 흙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이제 망설임 없이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문고리가 그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이제 저 문 뒤에 무엇이 있든 눈을 감고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길수의 가슴 속에서 차오른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뗐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의 피부는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떨림은 멈췄고 대신 알 수 없는 확신이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는 낮게 읊조리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의 울음소리는 이제 그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어 울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를 품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불러오는 향기인 양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길수의 시선은 문고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문을 여는 것이 금기를 깨는 행위가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길수의 손가락이 잿쇠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순간 뼈마디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냉기가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강물 속에 손을 집어넣은 듯 손끝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길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물리려 했습니다. 어깨가 움찔거리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등 뒤에서 느껴지던 아궁이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문고리를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냉기는 그의 혈관을 따라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나기에 힘을 주어 문고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움은 공포를 몰아내고 대신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냈습니다. 길수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길수는 어깨에 온 체중을 실어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짝이 바닥을 긁으며 거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찢어발기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수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고리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문짝이 경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틈새로 검은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문을 밀어 젖히는 손끝에서 나무의 거친 결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문짝의 진동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전해졌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방 안의 차가운 기운이 길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발밑의 흙바닥이 문짝의 무게에 눌려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금기는 깨졌고 문 너머의 정적이 길수를 집어삼키듯 그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길수는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흙바닥 위로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아무런 가구도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천장에서 내려앉은 낡은 거미줄만이 희미한 등불빛에 반사되어 은색으로 번뜩였습니다. 길수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구석진 곳마다 곰팡이가 핀 벽지가 너덜거렸고 눅눅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했습니다. 그 중심에 낡고 오래된 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관은 검은 나무로 짜여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인지 짙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관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길수는 관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길수의 시선이 관뚜껑에 고정되었습니다. 분명히 닫혀있던 관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한 리듬으로 들썩였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맞물리며 내는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길수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 틈새에서 좁고 긴 어둠이 새어나왔고 그 안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듯한 그 숨결은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관 뚜껑의 진동도 덩달아 거세졌습니다. 관 전체가 바닥을 긁으며 불규칙하게 떨렸습니다. 길수는 2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습니다. 관 뚜껑이 덜컥거리며 열릴 듯 말 듯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등불이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길수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습기는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숨을 내뱉은 것처럼 뚜껑 표면을 뿌옇게 덮었습니다. 관 뚜껑의 요동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방 안은 다시 죽은 듯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길수는 멈춘 관을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 안쪽에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늦었구나.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마찰음에 가까웠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한번 관을 뚫고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공포가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관뚜껑의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길수는 눈을 질끈 감고 관뚜껑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나무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뚜껑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관 내부의 어둠이 길수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관뚜껑이 완전히 젖혀지자 퀴퀴한 흙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길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눈은 이미 관 안의 형체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살점은 모두 말라붙어 뼈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고 피부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길수는 숨을 들이마셨으나 폐가 굳어버린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길수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달라붙은 듯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고 손끝은 감각을 잃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길수는 굳어버린 채 관 속의 마른 형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잔을 든 여인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금 전에 기묘한 친절함 대신 감정 없는 눈으로 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길수의 얼굴과 관 속의 형체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길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혀가 입천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바닥에 닿지 않는 듯 소리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관 뚜껑이 완전히 열린 것을 확인하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세월 동안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절차와 같았습니다. 여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길수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닿은 벽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여인은 등잔을 들어 길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럿구려 길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관 안쪽의 형체를 가리켰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과 움푹 패인 눈구멍이 길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이는 도대체 누구요? 길수의 목소리는 좁은 방 안에서 갈라져 울렸습니다. 여인은 등잔을 관 옆에 낮은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며 관 속의 형체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여인은 관을 내려다보며 아주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읊조리는 듯 평온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 떠난다고 믿소? 여인이 다시 한번 길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길수는 관 속의 형체와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초가집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죽은 자의 의지가 얽혀있는 감옥임을 직감했습니다. 길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관 속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이었지만 인매의 굴곡과 턱의 각도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습니다. 길수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아궁이의 잔열마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뚜껑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밀었습니다. 관 속의 형체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뺨, 오른쪽 눈가에 자리 잡은 작은 흉터까지 그것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각이 관 속의 형체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비바람은 멈췄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새벽녘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길수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짐을 챙기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뚜껑은 비스듬히 열린 채였습니다. 길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밖은 비가 내렸고 눅눅한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흙길이 발밑에서 질척거렸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는 멈칫했습니다. 다리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그의 발을 붙잡는 듯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길수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마당 끝 대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길수는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허공을 맴돌 뿐 문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어야 할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길수의 발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을 굴렀습니다. 흙먼지가 일었지만 땅 위에는 아무런 형체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코와 입, 눈의 감각은 분명히 느껴졌지만 손가락 끝에 닿는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림자가 생기기는커녕 마치 투명한 막에 가로막힌 듯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길수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습니다. 길수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자신의 손바닥을 흙바닥에 비벼보았습니다. 흙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지만 손바닥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여인이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길수의 어깨 너머로 대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자는 이제 이 집의 일부가 되어.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건조했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대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흙을 파고들었지만 대문은 마치 수천 리 떨어진 곳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길수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듯 그의 머리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갈 수 있다고 믿었어? 이 집은 굶주려 있었고 당신은 스스로 문을 열어 그 굶주림을 채웠을 뿐이요. 길수는 여인의 발치에 매달리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여인의 옷자락을 통과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제 길수의 발밑에는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수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당 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가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수는 대문 틈으로 달려가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여기 사람이 있어. 길수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지만 대문을 지나가는 이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내가 길수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사내는 어깨를 움츠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째 갑자기 일이 으스스한가. 길수는 사내의 옷소매를 움켜쥐려 했지만 손은 헛되이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수를 마치 투명한 안개나 차가운 바람처럼 여겼습니다. 길수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길수가 서 있는 자리를 밟고 지나가며 아무런 장애물도 느끼지 못하는 듯 평온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산길이 유난히 조용하구먼. 길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손가락 사이로 아침 햇살이 그대로 투과되었습니다. 길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은 희미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어제처럼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눅눅한 흙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길수는 방 한가운데 놓인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관의 나무 표면이 이제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듯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관 뚜껑의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뚜껑은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관 안쪽에 어둠이 걷히자 길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가 묻은 낡은 바지 차림의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그 사내의 얼굴은 어제 산길을 넘던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관 속 사내의 손과 겹쳐보았습니다. 투명하게 비치는 자신의 손가락 아래로 관 속 사내의 거칠고 굳은 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관 속에 자신은 죽어 있었고 지금 서 있는 자신은 그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차갑게 그를 덮쳐왔습니다. 길수는 뒷걸음질 치다 방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을 짚은 손끝에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심장박동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고 폐부에는 공기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길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을 타고 나온 것은 소리가 아닌 흩어지는 한 줄기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달려들어 손톱으로 나무 판자를 긁어댔습니다. 손가락이 나무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긁힘 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감각이 온 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나야 할 자리에 아무런 울림도 없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아래로 방바닥의 무늬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손가락은 서로를 통과해 겹쳐질 뿐 살과 살이 맞닿는 저항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어깨를 떨었습니다. 길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여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요? 여인은 문가에 서서 길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먼 옛날부터 정해진 순서를 읊조리는 듯한 무미건조함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관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답했습니다. 이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을 열어줄 누군가를 기다려왔소. 굶주림에 지쳐 산길을 헤매다 비를 피하려 이 문을 두드릴 사람 말이오. 길수는 여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사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길수는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 다가와 길수의 곁에 섰습니다. 당신이 문을 연 순간 이 집의 시간은 당신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요.
길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투명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문고리를 잡는 순간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길수의 손끝에서 시작된 한기가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은 마치 안개를 쥐듯 허공을 통과했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서늘한 흙의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가슴을 크게 부풀려 숨을 들이마시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폐부로 들어오는 것은 산소의 무게가 아닌 집 안을 떠도는 묵은 먼지와 정적뿐이었습니다. 숨결은 점점 가벼워져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흩어졌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할 발꿈치가 지면에서 한 치 정도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게를 잃었습니다. 산자의 세계에서 그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수의 시야가 흐려지며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관을 짚은 손은 나무 표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집의 어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손을 쥐었다 폈지만 손바닥에는 아무런 감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보려 했으나 몸은 벽을 통과해 서늘한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기둥과 석가래 사이에 섞여 흐르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젖은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시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하룻밤만 들여보내주시오. 낯선 사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길수는 본능적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빗물에 젖은 사내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길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발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어제 자신이 들었던 그 낮고 긴 울음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어다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으나 소리는 사내의 귓가에 직접 꽂혔습니다. 사내는 멈칫하며 안방 문을 응시했습니다. 길수의 목소리는 사내의 귓가를 파고들어 뇌리에 박혔습니다. 사내는 홀린 듯 문고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사내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길수는 자신이 겪었던 그 서늘한 공포가 타인에게 전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내는 관이 놓인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사내의 당혹스러운 눈빛이 방 안을 훑었으나 길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을 타고 흐르는 낮은 한기만이 사내를 감쌌습니다. 여인은 문 밖으로 사라졌고 방 안에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의지가 집의 저주와 뒤섞여 더 이상 구분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다음 방문자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사내는 관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만졌습니다. 길수의 영혼은 방 안에 먼지처럼 떠돌며 다시 한번 낮게 읊조렸습니다. 늦었구나. 이 집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고 기다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밖에서는 다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의 흙은 다시 굳었고 지붕 위로 내려앉은 새벽 공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길수의 기억은 이제 이 집의 낡은 석가래와 틈새에 스며든 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길을 걸어 이곳에 닿았는지 더 이상 떠올리지 못합니다. 안방의 관은 닫혔고 방 안의 사내는 이미 길수가 겪었던 그 차가운 운명을 받아들인 채 굳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어디에도 없으나 집 전체가
여인의 눈이 되어 문 밖을 응시합니다. 시간은 이 집의 담장 안에서 멈췄습니다. 이곳의 창호지는 언제나 눅눅한 어둠만을 머금고 있습니다. 길수는 이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집의 일부가 되어 벽을 타고 흐르는 냉기 속에 섞였습니다. 누군가 다시 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이 집은 숨을 죽인 채 기다립니다. 새벽은 오지 않고 밤은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시간이 겹겹이 쌓여 집의 기둥은 썩어 문드러졌고 흙벽은 비바람에 깎여 형체를 잃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진 잔해뿐이 아닙니다. 길수가 머물던 그 방의 차가운 기운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빈터를 지나칠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 그곳에 초가집은 없으나 허공을 맴도는 낮은 울음은 여전히 눅눅한 대기를 타고 흐릅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짧은 순간의 기억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대지에 새겨졌습니다. 여인의 흔적도 길수의 이름도 모두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지만 저주는 형태를 바꾸어 계속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환청이 들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는 홀린 듯 멈춰서서 빈터를 응시합니다. 문은 닫혔고 집은 사라졌으며 오직 영원한 정적만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으나 동시에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길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옛 초가집의 흔적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흙은 질척이고 바람은 텅 빈 공터를 지나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왜 그곳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모두가 그 서늘한 기운을 기억합니다. 길수의 이름은 이미 잊혔고 여인의 존재 또한 신기루처럼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산길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환청이 나그네의 귓가를 스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저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산길을 지나는 이들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어둠은 다시 깊어지고 산길은 다시 고요해집니다.